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주에서도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을 받겠다는 신청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파가 몰리는 관광지에는 자동 심장 충격기가 없는 곳이 많아 안전사고 대비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마네킹 위에 두 손을 깍지 낀 채 올려놓고 강하고 빠르게 압박합니다. 심정지 사고 발생 4분 안에 실시하면 환자의 생존율을 2배에서 3배까지 높일 수 있는 심폐소생술입니다. 이때 속도는 1분에 100에서 120회, 깊이는 5에서 6cm, 5에서 6cm를 눌러야 심장을 직접 눌러서 머리까지 피가 나게 합니다. 올 들어 제주안전체험관과 병원 등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도민은 12,000여 명.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이번 주부터는 교육을 받겠다는 신청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이 심폐소생술은 국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본 수칙이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직접 체험해 보니까 밖에서 어떤 위급 상황 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제주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는 심폐소생술보다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도내 공공기관과 선박 등에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는 2,500여 대. 하지만 관리자가 필요하다며 대부분 실내 공간에 설치하다 보니 해수욕장 등 야외 관광지나 재래시장 등에는 없는 곳이 많습니다. 사계절 내내 인파가 몰리는 한담해안 산책로입니다. 그러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관광객들은 응급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차가 많이 들어오는데 차 사이에 사람들이 샌드위치처럼 끼는 경우를 많이 봤고,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이 넘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해요.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심정지 응급 환자는 2,000여 명. 해마다 1,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과 장비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주에서 소규모 행사와 축제도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관람 인원 1,000명 미만인 보조금 지원 행사도 안전관리 심의를 의무화하고 안전요원 배치와 보험 가입, 안전관리비 정산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300명 미만 행사는 소관부서가 자체 안전점검하고 내년부터 축제평가에 안전관리 항목의 배점을 높이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의 야생 멧돼지들이 탐방로까지 내려오면서 등산객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획에 나선 엽사까지 중상을 입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왜 이런 공격성을 보이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냥 준비를 마친 엽사가 사냥개들과 함께 한라산에 오릅니다. 조리대 숲을 헤치며 주변을 살피고 사냥개들은 순식간에 흩어져 멧돼지 냄새를 쫓습니다. 조리대 숲은 물론 포장된 산책길 주변에서도 멧돼지들이 땅을 파헤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멧돼지가 먹이를 찾기 위해 땅을 판 흔적인데요. 이렇게 길 옆에까지 멧돼지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서귀포시 색달동 한라산 둘레길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50대 부부를 공격해 남편이 서너 군데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또 포획에 나섰던 엽사 한 명은 300kg이 넘는 수컷 멧돼지의 공격당해 허벅지 25cm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3m를 떨어져가지고 언덕으로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나를 계속 주둥아리가 나를 계속 궁굴치면서 막 덤벼불더라고요. 그때는 총을 쌀 시간이 없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10월 들어 멧돼지들의 짝짓기철이 시작되고 겨울나기를 위한 먹이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공격성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놈들이 먹이 사슬을 많이 할 때는 욕심이 많이 생기거든요. 자기 구역에 상대방이
외딴 그 침입자가 나타나면 공격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사납죠 지금. 제주도가 추정한 한라산 국립공원 내 야생 멧돼지 개체 수는 170여 마리. 하지만 올 들어서만 200여 마리가 포획되는 등 최근 3년 동안 잡힌 멧돼지만 700마리에 달해 엽사들은 최소 1000여 마리가 한라산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발견 신고를 보면 점점 골프장이나 올레길이나 탐방로 이렇게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때맞춰가지고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멧돼지가 움직이는 물체를 쫓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달아나기보다 멧돼지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나무나 바위 뒤에 숨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도내 한 오름 인근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해 체험형 관광목장을 운영한 업자가 촉발됐습니다. 가축 사육이 금지된 지하수 보전지구에서 흑염소 수천 마리를 키우며 체험 농장을 운영했는데 불법 가축시설 폐쇄 명령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한 체험형 관광목장. 관람객 앞에서 흑염소 달리기 쇼가 펼쳐지고 먹이주기 등 체험 코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 2등급 지역으로 가축 사육이 금지된 곳. 60대 업자는 지난 2009년부터 이곳에 흑염소 2천여 마리를 불법 사육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산림 13,000여 제곱미터를 무단 전용해 먹이주기 체험장과 주차장 등을 조성했습니다. 또 동업자 2명과 클라이밍과 사륜 오토바이 체험 코스도 만들어 1인당 입장료와 체험료 등으로 3만여 원을 받고 영업해왔습니다. 나무들을 벌채하고 각종 체험시설들을 갖추고 이런 체험시설들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이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고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해당 목장은 지난 5월 서귀포시로부터 불법 가축 사육시설 폐쇄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됐는데 자치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허가를 받은 게 있고 안 받은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 졌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커진 거죠.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60대 목장 업주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업자 2명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의 영리병원을 추진했던 중국 녹지그룹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제주 헬스케어타운 개발 사업에도 불똥이 튀게 됐습니다. 사실상 부도 위기에 빠진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녹지그룹이 짓담한 시설들의 완공도 불투명해지면서 동부가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만든다던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허처럼 변한 한 호텔 건물. 300여 객실 규모의 총 사업비만 1,500억 원. 그러나 지난 2017년 이후 공사는 멈춰섰습니다.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이 호텔뿐만 아니라 헬스케어타운에 병원과 상가 등 모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중국 내 해외 투자 제한 등 조치로 7천억 원만 투자한 상황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이 사업에 또 한 번 먹구름이 꼈습니다. 홍콩발 외신에 따르면 중국 녹지그룹은 오는 13일 만기인 5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갚지 못하고 2025년까지 9차례에 걸쳐 4조 5천억 원 규모의 채권에 대한 만기 연장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 회사에서나 외부적으로 응대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사업 시행사인 JDC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이 5년째 중단된 상황이라 당장 입을 피해는 없다지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동성 위기 속에 녹지그룹이 해외 자산 매각을 시도할 경우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중국 본사인 녹지그룹의 채무 불이행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녹지 제주의
사업 추진을 위한 대내적인 금융 여건은 현재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JDC는 당초 2천억 원을 투입해 중단된 공사를 2024년까지 마무리한 뒤 녹지그룹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아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녹지그룹이 사실상 부도 위기에 몰리면 이 같은 계획도 불가능해 헬스케어 타운 사업은 또 한 번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이 확정된 청구권자에게 결정 통지문과 청구 안내서가 발송돼 이달부터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4.3 사건 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인 생존 희생자 이만춘 씨와 유족 김용래 씨에게 지급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4.3 보상금 청구권자에게 지급 결정 통지서가 전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통지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청구하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초 제주 시나월드 랜딩 카지노에서 발생한 145억 원 횡령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체포되면서 수사가 1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아온 중국인 34살 남성 카지노 직원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자진 입국함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제주로 송환했습니다. 이 남성은 해외로 도피한 말레이시아인 56살 여성 임원의 부탁을 받고 금고에 있던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13개월 된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의사 2명과 또 다른 간호사 6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제주대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치료받던 영아에게 적정량의 50배인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뒤 의료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비양도 연결다리에 하수관로 매설 공사를 벌이면서 임시로 적재한 준설토를 절차를 어기고 가설도로 매립용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준설토를 매립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염도 검사를 해야 하는데 상하수도본부는 검사 없이 사용했고 제주시도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본격적인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제주시 구자읍 덕천리 6만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4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선 위성통합운영센터에는 관제실과 영상 처리실 등을 갖춘 건물 1개 동과 대형 안테나 레이더돔 2개가 설치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내년부터 예산 114억 원을 들여 대전 본원의 위성 운영과 관리 업무를 제주로 순차적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조선시대 제주 목사 이형상의 제주 순시 장면을 그린 탐라술력도의 국보 승격이 무산됐습니다. 문화재청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는 탐라술력도가 역사와 학술, 예술적 가치나 조형미나 제작 기술이 우수해 유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국보 승격을 부결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